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엄마 칠순기념 여행 비용을 빼돌린 남편을 혼내준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매 중 둘째로 태어나 제 몫은 확실하게 챙기며 똑부러지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40대 워킹맘이에요. 어릴 때부터 셈이 빠르고 현실적인 편이라 친정은 물론이고 결혼 후에는 저희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대소사를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죠. 남편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회사원이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귀가 얇은 편이라 제가 통장을 꽉 쥐고 있지 않으면 당장 내일 먹을 쌀도 걱정해야 할 위인이에요. 저희는 작년에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사를 끝내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왔어요. 수도권 외곽이긴 하지만 오롯이 제 월급과 남편 월급을 쪼개고 모아서 일궈낸 소중한 내 집이었죠. 물론 은행 대출이 절반 이상이긴 하지만 매매로 온전한 우리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에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 매매건으로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난리를 겪어야만 했죠. 제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온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이번에 집 샀다며? 전세도 아니고 매매라니 아주 경사났구나. 네, 어머니. 운 좋게 금매로 나온 게 있어서 영끌에서 무리 좀 했어요. 이제 매달 대출 원금이랑 이자 갚으려면 허리띠 졸라매야 해요. 그래도 내 집 생긴 게 어디니? 그런데 말이다. 너희 그렇게 큰 집 매매할 돈이 있었으면 내 집 주방 싱크대 좀 바꿔주지 그랬니? 문짝에 덜렁거려서 영 불편한데. 어머니, 저희 은행 빚이 산더미예요. 싱크대 교체는 아가씨들이랑 남편이랑 셋이서 비용 나누어 부담하시라고 남편한테 전할게요. 저는 이번 달부터 당장 대출금 방어하느라 제 화장품 하나 살 돈도 없어요. 넌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시애미가 불편하다는데 며느리 돼서 그깟 싱크대 하나 못 바꿔줘? 며느리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어머니? 저도 매일 아침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번 돈으로 저희 식구 겨우 건사하고 살아요. 정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남편 용돈 모아서 해드리라고 할게요. 단호한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시댁의 무리한 요구에는 단 1원도 양보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 같은 건 애초에 개나 줘버렸거든요. 내가 번 돈 내 가족 위해 쓰는 것도 빠듯한 현실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시댁을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요. 문제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는 시누이가 2명 있는데 아주 쌍으로 제 속을 긁어놓는데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집을 매매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첫째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집 매매해서 들어가신 거 축하드려요. 집들이는 언제 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집들이는 따로 안 하려고요. 부부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주말에 사람 부르고 상 차릴 여력도 없고 대출금 갚느라 손님 치를 여유자금도 없네요. 에이, 언니도 참. 매매로 집까지 사놓고 너무 팍팍하게 구신다. 아, 그리고 언니, 저희 이번에 조카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금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요.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언니한테 여쭤보라던데. 저희 입학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가씨, 남편이 제 핑계를 댔군요. 저희 집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고 남편은 한 달에 정해진 용돈만 타섰어요. 아가씨네 조카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저희가 보탤 여력은 전혀 없어요. 빌려달라는 건데 너무하시네요, 언니. 명색이 하나뿐인 친조카인데 삼촌 부부가 그 정도도 못 도와줘요? 집도 매매를 턱턱 사시면서. 형편에 맞게 교육하셔야죠, 아가씨.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애 교육 수준 높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저희는 은행에 매달 수백만 원씩 갖다 바치는 빚쟁이예요. 빌려드릴 돈도 없고
갚으실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앞으로 돈 부탁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아가씨 친오빠인 남편이랑 직접 하세요. 남편 용돈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요. 신우이는 기분이 상했는지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바로 거실에 앉혔어요. 당신, 아가씨가 조카 영어 유치원 입학금 빌려달라는 거 나한테 떠넘겼어? 아, 그게 동생이 워낙 사정사정하니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당신이 경제권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라고 한 거지.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집 매매할 때 당신이 보탠 돈이 얼마나 된다고 기를 펴. 내 퇴직금 정산한 거랑 친정엄마가 2천만 원 보태주신 걸로 겨우 잔금 치렀어. 당신이 모은 돈 한 푼도 없어서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대출 알아보고 샀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당신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동생한테는 안 된다고 내가 다시 말할게. 너무 화내지 마.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좋은 오빠, 착한 아들 코스프레는 자기가 다 하면서 정작 돈 들어가는 일은 뒤로 쏙 빠져서 저한테 떠넘기기 일쑤였죠. 시댁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제 친정 식구들에게는 어찌나 깐깐하게 구는지 그 이중성의 정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작년 저희 친정엄마 생신 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려요. 친정엄마가 홀로 저희 세자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생신 때만큼은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두둑하게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당신 다음 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이번에는 모처럼 남산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예약했어. 그리고 엄마 용돈으로 50만 원만 봉투에 넣어줘. 뭐? 50만 원? 장모님 생신인데 그냥 동네에서 갈비나 뜯고 끝내지. 무슨 남산까지 가. 그리고 용돈 50만 원은 너무 심하잖아. 우리 대출금 갚는 것도 산더미인데.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생신 1년에 딱 한 번이야. 우리 집 매매할 때 우리 엄마가 2천만 원 보태주셨어. 당신 어머니 생신 때 내가 어떻게 했어? 최고급 호텔 뷔페룸으로 예약해서 식사 대접하고 당신 이름으로 용돈 100만 원 챙겨드렸잖아. 아니, 그건 우리 엄마 칠순이었으니까 특별했던 거고. 칠순이고 뭐고 간에 공평하게 해야지. 당신 어머니한테는 100만 원 척척 쓰면서 우리 엄마 50만 원 드리는 게 아까워? 당신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언제 안 준대? 그냥 우리가 매매 대출금 때문에 쪼들리니까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 아낄 걸 아껴. 당신 일주일에 2번씩 마시는 술값이나 줄여. 쓸데없는데 돈 줄줄 새는 건 안 아깝고 장모님 용돈 드리는 건 아깝니?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남편은 입을 삐죽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의 이런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저는 친정 식구들 챙기는 일에 남편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돈으로 제가 챙기는 게 속이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올해 드디어 저희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희 세자매는 엄마의 칠순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갯돈을 붓고 있었어요. 3명의 3년을 꼬박 모으니 제법 큰돈이 모였죠. 저희의 목표는 엄마를 모시고 가는 최고급 럭셔리 효도 관광이었어요. 어느 주말, 언니와 동생이 저희 집으로 놀러왔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여행 책자와 태블릿을 펼쳐놓고 열띤 회의를 시작했어요. 우리 드디어 3년 동안 모은 갯돈 터뜨릴 때가 왔다. 엄마 칠순이 벌써 다음 달이야. 내 말이 언니들 이번에는 돈 아끼지 말고 진짜 좋은 데로 모시자. 엄마 평생 동남아 패키지 한번 다녀오신 게 전부잖아. 이번엔 스위스나 북유럽 쪽으로 쫙 돌까? 유럽 쪽은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엄마 연세에 체력적으로 무리일 수도 있어. 내가 후기들 꼼꼼히 찾아봤는데 차라리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 어때? 배 안에서 숙식 다 해결되고 자고 일어나면 기항제 도착했으니까 엄마도 덜 피곤하실 거야. 크루즈 좋다.
비용은 얼마나 해? 프리미엄 객실로 알아보고 기항지 투어 다 포함하면 우리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해. 내가 내일 당장 여행사 몇 군데 전화해서 견적 쫙 뽑아볼게. 그래, 둘째 언니가 그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추진력 최고야. 엄마한테는 출발하기 한 달 전쯤에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자. 우리가 한참 들떠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방에서 게임을 하던 남편이 거실로 어슬렁거리며 나왔어요. 저형, 처제 왔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 여행가? 응. 우리 세자매가 3년 전부터 모은 갯돈 있잖아. 우리 엄마 다음 달에 칠순이셔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려고 일정 짜고 있었어. 지중해 크루즈? 와, 장모님 완전 호강하시네. 근데 비용 엄청 비쌀 텐데? 우리가 3년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이니까 넉넉해.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제가 선을 긋자 남편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어요. 여보, 그거 내가 알아봐 줄까? 당신이? 웬일이야? 평소엔 우리 친정일이라면 돈부터 아까워하더니? 에이, 그건 오해라니까. 장모님 칠순이신데 사위인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실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엄청 큰 대형 여행사 이사로 있는 녀석 있잖아. 아, 그 김태훈이라는 친구? 맞아. 걔가 이번에 임원 승진하면서 권한이 엄청 커졌어. 걔한테 부탁하면 지인 찬스에 직원 가족 할인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쫙 뽑아줄 수 있거든? 제부, 정말이요? 크루즈 여행은 할인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저 형, 제 친구가 업계 탑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사위 노릇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모님 평생 한 번뿐인 칠순이신데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드릴게요. 정말? 굳이 그렇게 신세지기 싫은데 우리가 모은 돈으로 제값 주고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아? 나중에 그 친구가 무리한 부탁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 마. 걔도 나한테 신세진 거 많아서 이 정도는 흔쾌히 해줄 녀석이야. 당신 맨날 대출금 갚느라 허리 휘는데 내가 이런 데서라도 몇백만 원 아껴줘야지. 내가 내일 당장 출근해서 걔한테 견적서부터 받아올 테니까 당신은 일정표만 꼼꼼히 확인해. 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저였지만 남편의 제안은 꽤 솔깃했어요. 남편 친구가 대형 여행사에 다닌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평소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몇백만 원 아껴주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워낙 자연스러웠거든요. 우리 집 매매 대출금 때문에 평소 제가 워낙 돈줄을 꽉 조이고 있었으니 남편 딴에는 이런 식으로 여행 경비를 아껴서 제게 점수를 따르는 속셈인가 싶었어요. 그래? 그럼 일단 견적서랑 일정표부터 받아와봐. 내가 약관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할 테니까. 알았어. 내일 오전에 바로 연락해서 최고급으로 뽑아오라고 할게. 다음 날 퇴근 후 남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봐봐. 태훈이가 진짜 신경 많이 썼더라. 원래 인당 800만 원짜리 발코니 객실인데 임원 권한 특별 할인 넣어서 인당 600만 원에 맞춰준대. 내분이니까 무려 800만 원이나 세이브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내민 견적서와 세부 일정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여행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공식 견적서였고 기항지 투어 옵션부터 식사 조건까지 제가 어제 알아본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완벽한 구성이었어요. 어머, 조건이 너무 좋네? 객실 등급도 VIP층이고. 당신 친구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는 무슨. 요새 여행사들 실적 압박 심해서 오히려 이렇게 확실한 단체 손님 유치하면 걔 고가에도 도움 된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대신 이거 임원 특별가로 몰래 빼놓은 거라 내일 점심 전까지 완납해야 확정 지을 수 있대. 알았어. 언니랑 동생한테 단톡방에 일정표 올리고 바로 컨펌 받을게. 돈은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이체할 수 있어. 자매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원래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최고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불러 세웠어요. 당신 여행사 입금 계좌번호 불러줘. 내가 폰뱅킹으로 바로 쏠게. 아, 여보, 그거 내 계좌로 보내줘. 당신 계좌로? 왜? 여행사 법인 계좌로 바로 넣어야 안전하지. 태훈이가 그러는데 이게 직원 지인 할인이 들어간 거라 내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해야 전산에 실적으로 완벽하게 잡힌대. 가족 증빙 서류도 내 아이디로 올려야 하고. 내가 내 카드로 시원하게 긋고 결제 영수증이랑 바우처 싹 다 당신 메일로 넘겨줄게. 남편의 설명은 꽤 그럴싸했어요. 기업들의 복잡한 내부 전산이나 할인 규정을 핑계로 대니 제가 더 따져먹기도 애매했죠. 그리고 어차피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가는 거고 남편도 이 집 매매하면서 제 깐깐한 성격을 뼛속까지 겪었으니 감히 딴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언니랑 동생 돈까지 다 합쳐서 엄마, 우리 세 자매 여행 경비 총 2,400만 원 당신 통장으로 보낼 테니까 확인 제대로 하고 결제해. 결제하자마자 바우처 꼭 나한테 바로 포워딩하고. 걱정 마, 사모님.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남편의 계좌로 2,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체했어요. 남편은 폰에 뜬 입금 알림을 확인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출근했죠.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여행사 로고가 박힌 예약 확정서와 전자바우처가 메일로 날아왔어요. 영문 이름도 모두 정확했고 예약 번호까지 완벽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바우처를 인쇄해서 예쁜 봉투에 담아 친정엄마에게 서프라이즈로 전달을 드릴 생각에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던 바우처가 제 인생을 뒤흔들 치밀한 사기극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베란다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낄낄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거짓된 평화 속에서 우리 친정 식구들의 부푼 꿈은 남편의 검은 속내에 무참히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출발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데 셋째인 여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둘째 언니, 지금 통화 돼?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손이 다 떨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손까지 떨어? 침착하고 천천히 말해봐. 언니가 저번에 단톡방에 올려준 크루즈 여행 바우처 있잖아. 엄마가 요새 당뇨 초기 증상이 좀 있으셔서 선내식당에 당뇨식 옵션이랑 칠순 기념 케이크 이벤트를 미리 추가하려고 선사 홈페이지에 들어갔거든? 그런데 예약 번호를 아무리 쳐도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와. 조회 결과가 없어? 그럴 리가. 남편이 자기 친구 통해서 임원 할인가로 확정받고 바우처까지 메일로 다 보내줬는데 스펠링이나 숫자 잘못 친 거 아니야? 아니야. 띄어쓰기까지 확인하면서 10번도 넘게 쳤어. 남편 오빠가 영문이로 스펠링을 잘못 넣은 걸 수도 있으니까 언니가 내일 날 박는 대로 그 여행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전화를 끊고 나니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평소 남편의 얄팍한 경제관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지만 설마 장모님 칠순여행 경비에 장난을 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남편이 보내준 바우처에 적힌 여행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예약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돼서요. 예약 상태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약 번호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 불러주신 예약 번호로 조회해 본 결과 해당 지중해 크루즈 패키지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전면 취소 처리가 되셨습니다. 취소요? 저희는 취소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예약자가 제 남편으로 되어 있을 텐데 대체 누가 언제 취소했다는 건가요? 전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예약자 본인께서 직접 저희 측 김태훈 이사님을 통해 유선으로 취소 요청을 하셨고요. 출발일이 임박하여 발생한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남은 차액은 전액 다른 여행 상품으로 전환하여 재결제하셨습니다. 다른 여행 상품으로 전환을 했다고요? 그게 어떤 상품인지 상세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출발하는 베트남 다낭의 최고급 프라이빗 풀빌라 4인 패키지입니다. 출발자는 남편분과 함께 다른 여성분 3분으로 총 4명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돈 2,400만 원을 가로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여행을 취소했고 그 돈으로 자기 엄마와 자기 여동생 2명을 데리고 최고급 풀빌라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상담원에게 재차 물었어요. 그럼 그 다낭 패키지로 결제하고 남은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크루즈 여행 경비가 훨씬 컸을 텐데요. 그 부분은 남편분께서 풀빌라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식음료 크레딧과 최고급 스파 이용권, 그리고 전일정 렌터카 및 현지 가이드 비용으로 모두 사전 결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여행사 측에 남아있는 잔금은 0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탕비실에 앉아 찬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남편이 제게 보냈던 이메일의 바우처 파일 속성을 다시 열어보니 원본 PDF 파일을 교묘하게 수정하여 예약 날짜와 상태를 조작한 흔적이 보였어요. 치밀하고 악의적인 사기극이었죠. 그때 여동생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울렸어요. 첫째 시누이의 소셜미디어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첫째 시누이가 다낭의 유명 리조트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집 기둥 효자 오빠 덕분에 우리 가족 다낭 럭셔리 휴가 떠나요. 매매로 집 사느라 고생한 우리 오빠가 엄마 고생하셨다고 쏘는 프라이빗 풀빌라 패키지. 우리 쿨한 올케 언니 통큰 양부 너무 고마워요.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매일 마사지 받고 샴페인 마실 준비 완료. 뻔한 가방이나 옷자랑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기만하며 최고급 여행의 혜택을 과시하는 내용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화를 식히기도 전에 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어요. 네, 어머니. 둘째야, 일하는데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고맙다는 인사요? 그래. 네가 이번에 우리 식구들 다낭 여행 가게 양보해줬다면서? 응? 네 남편이 어제 집에 와서 다 말하더라. 너희 친정 식구들은 여유도 있고 하니 나중에 언제든 갈 수 있잖아. 나는 늙어서 이제 다리 떨리면 비행기도 못 타고. 이왕 가는 거 이번에 안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았는데 네가 흔쾌히 다녀오라고 카드 줬다며? 남편이 제가 양보했다고 제 카드를 줬다고 하던가요? 그럼 며느리 노릇 제대로 안 해 싶어서 내가 동네방네 자랑을 다 했다. 이참에 시누이들하고 오붓하게 풀빌라에서 스파도 받고 푹 쉬다 올 테니 넌 집매매 대출금 갚느라 고생 좀 하거라. 그리고 풀빌라 식당이 꽤 비싸다던데 네 남편이 결제하는 거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저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당장 경찰에 횡령으로 신고해버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성을 되찾아야 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남편에게 따지고 들어 여행을 취소시킨다 한들 이미 여행사에 넘어가 위약금이 발생한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어요. 게다가 남편은 틀림없이 오리발을 내밀며 남은 돈마저 은닉할 게 뻔했죠.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이 인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뜨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며 현관문을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거기 앉아봐. 어? 나 배고픈데? 밥부터 먹으면 안 돼? 찌개 남은 거 있지?
밥 먹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우리 엄마 칠순 크루즈 여행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겉옷을 벗으려다 멈칫하더니 이내 올 것이 왔다는 듯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제 앞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아, 벌써 알았어? 동생들이 입이 싸서 벌써 소문냈나 보네. 출발할 때쯤 서프라이즈로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좋게? 남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을 데리고 다낭 풀빌라 예약해놓고 그걸 좋게 말해? 가로채다니. 부부 사이에 말이 심하잖아. 내가 취소하고 바꾼 건 맞는데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무슨 사정? 우리 세자매가 친정엄마 칠순 기념하려고 3년을 꼬박 모은 피 같은 돈을 위약금까지 펑펑 물어가며 당신 식구들 호화 여행에 갖다 바친 사정이 뭔데? 남편은 전혀 꿀릴 것 없다는 듯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모님은 처형이랑 처제가 잘 사니까 나중에 또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라 비행기 한번 못 타봤어. 장모님은 평생 호강하면서 살았잖아. 우리 엄마는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호강을 해?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집 매매할 때 우리 엄마가 노후자금 헐어서 2천만 원 보태주셨어. 당신 어머니는 집 매매할 때 10원 한 장 보태주신 거 있어? 오히려 주방 싱크대 바꿔달라고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셨지. 아, 또 그 매매 타령. 돈 좀 보태줬다고 평생 유세 떨 거야? 그리고 어차피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 아니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 호강 좀 시켜주자는데 며느리 돼서 그걸 그렇게 야박하게 따져야겠어? 100번 양보해서 당신 어머니 비행기 태워드리고 싶었다 쳐. 그럼 아가씨들은 손발이 없어? 돈이 없으면 지들이 돈을 모아서 지들 엄마 여행을 보내드려야지. 왜 남의 친정엄마 칠순 여행 경비를 훔쳐가냐고. 첫째 매제 요새 식당 장사 안 돼서 동생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당신도 알잖아. 둘째 매제도 이번에 진급 누락돼서 집안 분위기 말이 아니라고. 이럴 때 친정오빠인 내가 나서서 기분 전환 한번 시켜주는 게 가족 아니야? 당신은 똑 부러져서 돈 관리도 잘하고 대출금도 잘 갚아 나가니까 내가 당신 믿고 융통 좀 한 거야. 태훈이한테 사정사정해서 다낭 최고급 풀빌라도 엄청 싸게 잡은 거라고. 내가 당신 돈 떼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내가 연말 보너스 받으면 다 채워 넣을게. 뻔뻔함의 극치였어요. 매제드 사업 안 되고 진급 누락된 걸 왜 제 친정엄마 칠순 여행 자금으로 위로해야 하는지 그 기적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죠. 저는 속으로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여기서 뺨을 때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었어요. 남편 명의로 된 계좌와 카드에 묶인 저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법적으로 횡령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은 제가 자신의 억지 논리에 수긍했다고 착각했는지 슬며시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여보, 내가 미리 말 안 한 건 미안해. 당신 성격에 시댁 식구들 먼저 여행 보낸다고 하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꼼수 좀 썼어. 한 번만 넘어가 줘라, 응?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치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굴복한 지친 아내처럼 연기했어요. 그래, 이미 위약금까지 다 물고 예약해놨는데 어쩌겠어. 당장 취소해봤자 위약금만 또 날릴 테고. 여보, 당신 화 안 나? 진짜 보내주는 거야? 화가 안 나겠어? 하지만 당신 말대로 부부 사이에 돈 따지는 것도 웃기고 어머니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셔서 한 맺히셨다는데 며느리로서 모른 척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지 싶네. 이번 기회에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다 치지 뭐. 우리 엄마 여행은 나중에 우리 자매들이 알아서 다시 준비할게.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진짜? 여보, 진짜 이해해주는 거야? 역시 당신 통이 커.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게. 집 매매대출금 갚는 것도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더 보탤게. 나중에 꼭 장모님 모시고 제일 좋은 데로 여행 가자. 됐어, 알바는 무슨. 기왕 가는 거 어머니 모시고 아가씨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싸늘하게 식은 얼굴로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시누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죠. 아가씨,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단양 다녀오신다면서요? 기왕 가시는 거 풀빌라 부대시설 마음껏 이용하시고 푹 쉬다 오세요. 남편 카드로 다 결제하라고 했어요. 1분도 안 돼요. 시누이에게서 호들갑스러운 답장이 왔어요. 어머, 언니, 오빠한테 허락하셨구나. 저희 다낭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빠 카드로 마사지 팍팍 받고 올게요. 언니, 최고! 저는 시누이의 답장을 캡처하여 여동생과 언니가 있는 자매 단톡방에 올렸어요. 미친 거 아니야? 둘째야, 너 진짜 저 인간들 그 돈으로 여행 가는 걸 그냥 허락했다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 맞아, 언니. 저거 완전 사기꾼 집안이잖아. 나 지금 당장 형부한테 전화해서 욕 한 바가지 해줄 거야. 저는 단호하게 답장을 쳤어요. 경찰 신고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섣불리 건드리면 저 인간 놀라서 여행 취소하고 남은 돈 어디로 빼돌릴지 몰라. 흥분하지 마. 그럼 진짜 저 인간들 우리 돈으로 호화 여행 가는 걸 그냥 보라고? 응. 가게 둬. 비행기 타고 한국 뜨는 순간 저 인간들 목줄은 내가 쥐는 거니까. 언니 아는 법무법인 지인한테 연락해둬. 나 다음 주에 그 인간 출국하자마자 이혼 소장이랑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니까. 거실 창밖으로 우리가 피땀 흘려 매매한 이 집의 고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자신들의 기만을 용서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오만한 세상의 모든 돈줄과 현실이 철저하게 붕괴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아주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챙겼어요. 새 옷에 새 신발까지 싹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희 집 앞 주차장으로 남편을 데리러 왔죠. 저는 현관문 앞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어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주 평온한 아내이자 며느리인 척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만 가서 미안하구나. 집 매매 대출금 갚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돌아올 때 면세점에서 네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올 테니 서운해하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평생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셨다는데 이번에 가서 원 없이 즐기다 오세요. 화장품은 됐고 건강히 다녀오시기만 하세요. 언니, 진짜 고마워요. 오빠 카드로 저희 마사지 2번씩 받아도 되죠? 오빠가 언니한테 허락받았다고 하던데. 그럼요, 아가씨. 기왕 가신 거 돈 아끼지 말고 푹 쉬다 오세요. 남편이 쏘는 건데 팍팍 쓰셔야죠. 여보, 나 진짜 다녀올게. 혼자 집 지키게 해서 미안해. 대출이자 나가는 날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당신이 통장 잔고 잘 확인해서 자동이체 안 막히게 해줘. 사랑해. 저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미소에 똑같이 웃어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과 각종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죠. 얼마 후 언니와 여동생이 양손 무겁게 간식거리를 사들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여동생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소리쳤어요. 둘째 언니, 내가 저 인간들 진짜 출국했나? 시누이 소셜미디어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거든? 아까 라운지에서 샴페인 마시는 사진 올라오더니 방금 다낭 도착했다고 단체 사진 올라왔어.
아주 신나서 입이 귀에 걸렸더라. 넌 속도 좋다. 내 돈 2,400만 원 들고 날아간 도둑놈들을 보고 배웅까지 해줘?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다 뽑아놔도 시원찮을 판에. 언니, 머리채 뽑아봤자 폭행죄로 고소나 당하지 내 돈은 못 찾아. 저 인간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간 이 4일이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야. 동생아, 네가 어제 밤새 추적한 자료 다 가져왔지? 그럼 내가 언니가 준 형부 노트북에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메일함이랑 웹 발신 문자 내역 싹 다 뒤졌잖아. 언니,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있어. 저 인간들 여행 경비로 쓰고 남은 돈 풀빌라 마사지나 렌터카 비용으로 선결제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행사 상담원이 분명히 잔금 영원이라고 현지에서 쓸 크레딧으로 다 돌렸다고 했잖아. 그건 형부가 여행사 친구한테 입을 맞춰달라고 부탁한 거였어. 여기 메신저 대화 캡처본 봐봐. 위약금 물고 풀빌라 예약한 다음에 남은 돈 800만 원은 형부 개인 비상금 통장으로 환불받았어. 그리고 그 돈이 출국 이틀 전에 어디로 이체됐는지 알아? 여동생이 내민 은행앱 이체 내역 캡처본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취인은 첫째 신우이의 남편, 즉 첫째 심해부의 이름이었고 적요란에는 아주 선명하게 식자재 미수금 정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식자재 미수금 정산? 첫째 아가씨네 그 집 식당 요새 장사 안 돼서 거래처 대금 밀렸다고 하더니 내 친정엄마 칠순여행 경비 빼돌려서 심해부 빚을 갚아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계획적인 횡령이잖아. 자기 여동생 남편 빚 갚아주려고 우리 엄마 칠순 핑계대고 너한테 사기를 쳐? 당장 경찰서 가자. 사기죄로 콩밥을 먹여야 해. 경찰서는 이혼소장 접수하고 나서 가도 안 늦어. 언니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있다고 했지. 당장 내일 오전으로 상담 예약 잡아줘. 벌써 예약해 놨어. 내일 아침 10시에 서초동으로 넘어가면 돼. 네가 우리 집 매매할 때 들어간 자금 출처 증빙 서류랑 대출금 상환 내역서, 그리고 친정엄마가 2천만 원 보태주신 이체 내역 다 챙겼지? 당연하지. 남편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생활비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랑 내가 내 월급으로 이 집 대출이자 갚고 생활비 쓴 내역 다 엑셀로 정리해서 이론 단위까지 맞춰놨어. 다음 날 아침, 저와 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과 여동생이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혀를 내둘렀어요.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네요.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신 거라 재산 분할 다툼이 가장 클 텐데 이 서류들이면 남편분의 기여도는 5% 미만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남편 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매매할 때 남편이 보탠 돈은 1천만 원 남짓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 퇴직금 정산한 것과 친정 지원금 그리고 제 명의 대출이에요. 대출이자도 전액 제 통장에서 나갔고요. 투기재산 주장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여행 경비를 편취하여 심해부에 사업대금을 대납한 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횡령한 금액 전액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인간이 소장 받고 눈치채서 자기 재산 다 빼돌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바로 오늘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갈 겁니다. 부인분께서 알고 계신 남편 명의의 재산이 있습니까? 남편 명의로 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이 하나 있고 매달 남편이 붓고 있는 개인연금 펀드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 두 계좌에 즉시 가압류를 걸고 급여통장도 가압류 신청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남편분은 자기 월급도 마음대로 찾아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그 길로 제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제 돈을 가로채 여행을 떠난 건 맞지만 현지에서 쓰고 있는 카드는 다름 아닌 제 명의의 프리미엄 가족카드였거든요. 남편은 출국 전날 뻔뻔하게도 제게 카드를 요구했었어요. 여보, 당신 그 프리미엄 카드 해외 라운지 무료 입장 되잖아.
그리고 해외 가맹점 결제하면 마일리지 2배로 쌓이는데 며칠만 내가 쓸게. 어차피 결제 대금은 내 용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돌려놓으면 되니까. 저는 그때 순순히 카드를 내어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제 계좌 자체가 제가 공동인증서로 관리하고 있는 남편의 급여 통장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은행 창고에 앉아 남편 급여 통장에 남아있던 잔액, 즉 이번 달 대출이자로 쓰려던 돈과 여윳돈을 모조리 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버렸어요. 잔고는 영원이 되었죠. 그리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방금 해외에서 부정사용 의심 승인 문자가 와서요.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다낭에서 긁혔더라고요. 당장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 접수해 주시고 승인된 거 전부 지급 정지 걸어주세요. 네, 고객님. 본인 명의와 가족카드 모두 즉시 해외 결제 차단 및 분실 정지 처리 완료해드렸습니다. 모든 덫의 세팅이 끝났어요. 저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들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았죠. 이제 남은 건 현지에서 터져나올 폭탄의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뿐이었어요. 예상대로 폭탄은 그날 저녁에 정확히 터졌어요. 다낭은 한참 저녁 식사 시간일 무렵이었죠.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저는 2번을 일부러 끊어버린 뒤 3번째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당신 전화 왜 안 받아? 나 지금 미치겠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현지 종업원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웅성거림이 뒤섞여 들려왔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죠.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질러. 나 씻고 있었어. 당신 카드 정지시켰어? 한도가 초과됐다고 승인 거절이 뜨잖아. 지금 어머니 모시고 제일 비싼 해산물 레스토랑 와서 랍스터 콤보에 고급 와인까지 싹 다 시켜먹고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막혔다고 직원이 나를 사기꾼 취급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 그거? 분실 신고했어. 내 카드 훔쳐간 도둑놈이 다낭에서 함부로 긁고 다니길래.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말하고 가져온 거잖아. 그리고 내 비자 체크카드도 왜 잔액 부족이 떠? 통장에 뻔히 대출이자 낼 돈 들어있었는데. 장난치지 말고 당장 카드사 전화해서 정지 풀어. 나 지금 국제 미화되게 생겼어.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아주 차갑고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어요. 남의 친정엄마 칠순여행 자금 훔쳐서 네 매제식당 미수금 갚아주고 내 카드로 네 엄마랑 동생들 랍스터까지 먹여주려 했니? 남의 돈으로 생색은 다 내더니 결제할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호강을 시켜준다고 난리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수금이라니, 누가 그래? 네 여동생 남편 통장으로 800만 원 송금한 내역 다 확인했어. 이혼 소장이랑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방금 법원에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네 청약 통장부터 개인 연금까지 싹 다 감려 들어갔으니까 현지에서 설거지를 하든 대사관에 구걸하든 네 능력으로 식당값 치르고 돌아와. 여보, 당신 미쳤어? 어머니 계시는데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당장 이체 좀 해줘. 직원이 지금 경찰 부르겠다고 한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상황 파악을 한 첫째 시누이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진짜 돌았어요? 우리 엄마 칠순도 아니고 그냥 여행 한번 온 거 가지고 카드를 막아요? 당장 결제 안 해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들 호강하시라고 제 카드 드린 줄 아셨어요? 심해부 미수금 800만 원 갚아주셨으면 랍스터 값은 아가씨가 내셔야죠.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부터 돌리세요. 저는 시누이의 쌍욕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거실 창밖으로
고요한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저 멀리 다낭에서 식당 주방에 끌려가 접시를 닦고 있을지, 아니면 대사관의 전화에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을지 모를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지난 며칠간 쌓였던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완벽하고도 시원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낭에서의 4일은 그들에게 지옥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카드가 정지된 그날 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식당 구석으로 쫓겨나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밤새 전화를 돌렸다고 해요. 결국 남편의 친척 형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밥값을 치르고 풀빌라로 돌아갔지만 다음 날부터가 진짜 문제였죠. 렌터카 보증금 결제도 막히고 룸서비스나 마사지는 꿈도 꿀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남은 일정 내내 풀빌라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생수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비행기표를 앞당겨 돌아오려 해도 변경 수수료를 낼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한국에 도착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옷가지와 당장 필요한 짐들만 대충 싸서 커다란 이민 가방 2개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들을 현관문 밖 복도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잠갔죠. 오후 3시쯤 되자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미친 듯이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씨, 왜 안 열려? 여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 앞에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초췌해진 남편과 명품 가방 대신 땀에 전 옷차림의 시누이들, 그리고 넋이 나간 시어머니가 서 있었죠.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번호는 왜 바꿨어? 그리고 이 가방들은 다 뭐야? 당장 문 열고 안으로 들여놔? 들여놓긴 어딜 들여놔. 소장은 내일 중으로 당신 회사로 송달될 거야. 내 집 매매할 때 당신이 숟가락 하나라도 얹은 거 없다는 거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 끝냈고 당신 명의 청약통장부터 개인연금, 급여통장까지 모조리 가압류 들어갔어. 이 가방 들고 찜질방을 가든 고시원을 가든 알아서 해. 야,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래? 이 집 매매할 때 명의만 네 앞으로 했지. 나도 같이 대출금 갚았잖아. 내 지분이 아예 없는 줄 알아? 같이 갚아? 당신이 생활비 통장에 입금한 돈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야. 내 대출이지만 200이 넘어. 당신 급여액이랑 내가 이체한 내역, 이론 단위까지 엑셀로 다 뽑아서 특유재산 증빙 끝냈어. 변호사가 당신 기여도는 5%도 인정받기 힘들다더라. 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시애미가 외국 가서 며칠 굶다 왔는데 물 한 잔은 못 줄 망정 아들을 내쫓아? 어머니, 그 남의 돈으로 가신 외국 여행 안 즐거우셨어요? 제 친정엄마 칠순 여행 자금 훔쳐다가 아가씨네 형부 식당 미수금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가신 거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도망친 사람들한테 내어줄 물은 없네요. 언니, 말이 심하시네요. 오빠가 알아서 채워 넣는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남편 식당 미수금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요? 아가씨, 제가 형부 통장으로 들어간 800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갔어요. 아가씨네가 그 돈 몰랐을 리도 없고 공범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 제 피 같은 돈 2,400만 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병합해서 넣었어요. 위자료랑 횡령원금, 손해배상액까지 다 토해내시려면 아가씨들도 내일부터 마트 캐셔든 식당 서빙이든 뛰셔야 할 거예요. 제 입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자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해배상이라니요. 언니, 우리 남편 지금 당장 800만 원 돌려줄 돈 없어요. 식당 월세도 밀려있단 말이에요. 심해부 사정을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돈 훔쳐간 남편한테 따지셔야지. 남편도 내일부터 자기 급여 통장 출금 정지라 땡전 한 푼 없을 텐데 어쩌죠? 세 분이 알아서 알바를 하시든 사채를 쓰시든
저한테 갚을 손해배상액부터 준비하세요.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남편이 문을 발로 차며 악을 썼지만 곧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오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후에야 조용해졌죠. 그날 이후 남편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급여 통장이 가압류되자 당장 쓸 돈이 없어진 남편은 회사 근처의 낡은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없어서 쩔쩔매다가 결국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했죠. 조정실에 마주 앉은 남편은 예전에 그 뻔뻔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어요. 여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대출 대환해서라도 당신 돈 2,400만 원 당장 갚을게.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내 통장 가압류 좀 풀어줘. 나 고시원에서 컵라면만 먹고 살아. 다낭 풀빌라에서 드시던 컵라면이랑은 맛이 좀 다르지. 2,400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고 내가 청구한 위자료랑 손해배상금 3천만 원까지 깔끔하게 입금해.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고 사기야. 3천만 원이라니. 내가 그 큰돈이 당장 어디 있어. 그럼 아가씨들한테 빌려. 아가씨네 남편 미수금 갚아줬으니까 아가씨들이 나서서 갚아주겠지. 안 그래? 하지만 남편이 믿었던 시댁 식구들은 철저하게 남편을 외면했어요. 첫째 시누이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하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몰래 훔친 돈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안 썼다며 오히려 적관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해요. 결국 첫째 시누이는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매일같이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며 동네 대형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평소 허리 아프다며 요양만 하시던 분이 아들 빚을 갚겠다며 동네 상가 청소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죠. 그들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오만함에 대한 현실적인 대가였어요. 결국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했어요. 제가 철저하게 준비한 엑셀 자료와 자금 출처 증빙 덕분에 남편은 매매한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단 1%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어요. 판사는 남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남편은 자신의 하나 남은 청약통장과 개인연금 펀드까지 강제로 해지당해 저에게 손해배상금을 입금해야만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끝난 날. 저는 남편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진 저희 집 거실에 친정엄마와 언니, 여동생을 불렀어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저번에 그 인간 통장에서 입금된 손해배상금 다 확인했어. 우리 원금 2,400만 원에다가 저 인간이 토해낸 손배금 합치니까 예산이 엄청 빵빵해졌더라. 내 말이, 엄마, 우리 예전에 가려던 지중해 크루즈는 취소하고 이번엔 아예 북유럽 쪽으로 2주 동안 가는 럭셔리 프리미엄 크루즈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발코니룸 중에서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언니가 결제 다 끝냈대요. 아이고, 뭐하러 그렇게 비싼 데를 가. 이서방, 아니, 그 인간이랑 이혼하느라 우리 둘째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돈 굳은 거 그냥 둘째 너 대출 원금 갚는 데 써라. 엄마, 내 집 대출은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갚아. 그리고 이 돈은 그 인간한테서 받아낸 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랑 언니, 동생한테 쓰는 게 나한테는 제일 남는 장사예요. 저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호구로 알고 가스라이팅 하려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울고 짜며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현실적이고 차가운 법의 칼날을 갈았어요. 그 결과 저는 온전한 제 집과 재산을 지켜냈고 저를 기만했던 그들에게는 가장 밑바닥의 현실을 안겨주었죠. 출발 당일, 짐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은 저희 네 모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앞으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피려올랐습니다. 통쾌하고 눈부신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